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발로 많이 이제 걸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낮에는 잘 모르지만은 저녁에 집에 가게 되면은 양말 벗고 나면은 이 발 뒤꿈치에 허옇게 이렇게 각질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매일 밤 이걸 뜯어냅니다. 매일 밤 뜯어내는데 이거를 뜯다 보니까 정상 피부 조직까지 손상이 돼가지고 따갑고 아프고 말이죠.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밤마다 그걸 제거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자꾸만 걸려서 양말에 손상이 가게 되고 또 이게 상처가 나서 잘 걷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또는 남보기에도 말이죠. 그게 좀 보기가 좋지 않을 뿐이 아니라 또 냄새까지 나게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거 병 같지도 않은 병인데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오늘 주제를 발 뒤꿈치의 각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대개 이렇게 체질이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럴까, 좀 살이 많은 분들보다도 마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걸으신 분들 있잖아요. 또 하루 종일 건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정말 많이 걸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체질이 좀 마르고 좀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또 그게 생기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한번 벗겨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밤 그걸 반복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어떤 데는 피도 맺히게 되고 또 걸으면 걸을 쪽마다 이게 아파가지고 잘 걷지 못해서 앞 뒤꿈치를 걷고 말이죠.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각질의 또 원인을 보면은 자기는 그런 뭐 많이 걷거나 무슨 뭐 청결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질을 매일 밤 벗겨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도 또 있어요. 그래서 대대로 이제 부모에서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각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물을 안 먹어가지고 체내에 수분이 너무 없고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상적으로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너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 발에 이제 청결 아주 우선해야죠. 하루 종일 많이 걷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온수에다가 닦아야지 찬물에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또 비누를 이렇게 칠을 해서 이렇게는 뭐랄까 불순물을 좀 제거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면 발을 좀 축축하게 습기가 좀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보온도 되지만은 수분을 보호하는데 좀 보탬이 된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방 차원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크림 종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르시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저녁에 따뜻한 온수에다가 이렇게 발 마사지라고 그러잖아요. 요즘에 발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오르브 기름 종류도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염증을 제거함과 동시에 피부의 윤활성을 굉장히 증진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많이 발라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밤마다 이걸 뜯어내니까 여기 이제 정상 조직도 이렇게 손상을 받아가지고 피가 맺히게 되고 또 피가 맺히게 되면 잘 걷지 못하고 좀 아프고 말이죠. 가렵고 또 이렇게
이게 무슨 다른 그 피부 감염증으로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제로 뜯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천 같은 거 덮어주시면서 각질이 좀 덜 생기게 하시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무좀하고 각질은 또 달라요. 각질은 그냥 피부 자체에 그 각질이 많이 생겨서 이제 불편을 느끼시고 감각이 둔해지고 이러는 건데, 무좀은 무좀균에서 되기 때문에 이 발가락 사이라든지 이 발 뒤꿈치도 말이죠. 이게 무좀이 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염증이 생겨서 아주 부풀고 발적이 되고 굉장히 가렵고, 아주 뭐 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아주 정말 그 환장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살균제를 써서 무좀균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이 각질은 전혀 달라요. 무좀균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그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각질이 너무 발생해서 이제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 같이 수분을 잘 유지하시고 보존하는 게 큰 예방법이 되겠습니다. 각질을 제거하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본인 자신이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면서 또 수분을 유지하는 요법도 있지만은 그 한약 중에서 이 고삼이라는 게 있는데, 고삼이라는 건 아주 몹시 쓰기 때문에 이 고삼이라고 그랬어요. 우리말로는 그 도둑놈의 지팽이에요. 도둑놈의 지팽이는 건 이 땅 속에 그냥 길게 이렇게 한 1m 정도 들어가는데, 이게 그 살균력이 어떻게 강하냐면 옛날에 재래식 그 화장실에 보면 구데기라는 게 많이 발생해요. 근데 이걸 썰어서 화장실에 놓으면 구데기가 다 죽습니다. 그렇게 살균력이 강해요. 그런데 이거는 본래 이 찬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살균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 소염작용이 또 강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먹으면 뭐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하냐, 그것도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이런 각질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이것만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백선필이라는 약도 있고 또 이거 아십니까? 연교는 이 개나리 열매를 연교라고 그래요. 근데 이런 약들이 그 피부에 그런 그 가피 형성을 억제시켜 주면서 또 살균 작용도 나타나고, 그러니까 이 가피의 형성을 굉장히 억제시켜 준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죠. 그래서 이걸 데려서 이 데린 물에다가 발을 담그시라 이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담갔다가 그거를 발을 빼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시고, 그렇게 여러 날 반복을 하시면은 그런 가피의 형성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효험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외용제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가 전혀 없고 스스로 각질 형성을 막아주는데 큰 효험이 있게 됩니다. 여기 이제 고삼, 백선피, 연교, 여기 또 이 창출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요거를 용량은 30g만 하세요. 요것도 30g, 30 내지 한 50g 더 많이 해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백선피도 30g, 연교도 30g 이렇게 해서 물은 1리터를 부으시고, 이건 한 2시간 이렇게 시간 서서히 끓여서 이 데린 물을 드시지 마시고 여기다 발을 담그시라 이거예요. 발을 담그셔서 매일 밤 이렇게 하세요. 또는 매일 하시기가 번거롭고 바쁘시면은 이틀에 한 번씩 또 반드시 하시면은
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교, 백선, 비육, 고삼 뭐 이런 약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살균작용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 병원 미생물, 뭐 그라미 양성분, 음성균, 뭐 연산구균, 포도당구균 이런 게 대해서 억제작용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그런 거와 함께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또 보습작용도 나타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그 보습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이 창출이 이런 습기를 보존하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데린 물에다가 꼭 30분, 뭐 40분 더 있어도 괜찮아요. 근데 이건 또 어떤 분은 좀 급하시니까 또 그냥 뭐 한 5분, 10분만 더 빼고 그러면 효과가 좀 약해요. 그래서 충분히 좀 이렇게 발을 좀 불릴 정도로 해서 수분도 이렇게 넣어주고 또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병원 미생물에 대한 활성도 억제시켜주고 그러면 각질이 스스로 치료가 된다. 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